이제 그 시장 분석의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요. 시장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마이클 유진 포터 교수님의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배웠었는데 아마 오늘이 이제 마지막 모델인 것 같습니다. 예, 포터스 제너릭 스트래티지에서 본원적 전략이라는 뜻이죠. 본원적 경쟁 전략. 과연 기업이 어느 부분에 경쟁 전략,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우위에 있는지를 활용을 해서 이 기업의 원가 우위라든지 또는 차별화 우위라든지 또는 집중화 우위, 그게 세 파트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거기 보시면 그 표에 어드밴테이지, 장점이죠. 왼쪽에 보시면 로우 코스트예요. 로우 코스트. 아, 우리는 원가의 우위가 있구나. 그렇죠? 로우 코스트. 그다음에 프로토 유키니스라 해서 제품이 독특해요. 다른 경쟁 기업의 제품과 비교했을 때 차별화되어 있다. 그렇죠. 차별화 전략. 그리고 그래서 원가 우위 전략, 차별화 전략.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시장이 넓은 상태에서는요. 그렇죠? 타겟의 스코프, 아마 범위가 시장이 넓은 상태에서는 코스트 리더십 스트래티지. 한마디로 가격을 리드한다는 그런 전략이고, 디퍼런시에이션, 바로 차별화. 그렇죠? 차별화 전략이 되겠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시장이 좁다면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건 바로 포커스입니다. 포커스. 그렇죠? 어디에 그 제어에 그 시장에 집중을 하자. 포커스 전략인데 그 중에서도 바로 로우 코스트. 포커스 전략인데 그 중에서도 차별화. 그래서 그게 원가 우위 전략, 차별화 전략, 그다음에 집중화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뒤에서 그럼 자세하게 이 세 파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원가 우위 전략입니다. 여기 보시면 코스트 리더십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원가 우위 전략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동일한 품질 제품을 경쟁사보다 어떻게 해요? 그렇죠.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여 저렴하게 판매한다. 그래서 경쟁 기업 제품보다 싸게 여기 원칙이 있죠. 동일한 품질, 같은 재화를 낮은 비용으로. 예, 고객들은 이걸 좋아하는 거죠. 같은 재화를 낮은 가격으로. 그러면 차별화, 원가 우위 전략이 되겠죠. 원가 우위 전략. 그래서 대규모 투자를 또 통해서 대량 설비하게 되면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우리가 앞에서 뭐라 그랬었죠, 여러분들? 대량 생산, 매스 프로덕트를 통해서 원가를 절감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코노마이즈 오브 뭐라 했었죠? 까먹으셨네 벌써. 이코노마이즈 오브 예 스케일이었었죠. 이코노마이즈 오브 스케일 뭐였었죠? 예, 규모의 경제. 그죠? 규모의 경제. 그러면 하나 더 하면 아니 규모의 경제에서 이제 시장을 우리가 세분화시켜서 우리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다양한 물건을 만들어서 다양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겠다. 스케일을 뭘로 바꾼다? 그렇죠. 스코프가 되겠죠. 얘는 무슨 경제? 예, 범위의 경제. 그래서 대량 생산 체제를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였다. 이코노마이즈 오브 스케일. 다양한 고객들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물건을 만들겠다. 이코노마이즈 오브 스코프, 범위의 경제. 예, 우리 다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원가 우위 전략에서는 자, 저가격 전략으로 되어 있는데 penetration price strategy, 요 penetration이라는 뜻이 침투한다는 뜻입니다. 침투하는 얘기가 뭐냐면 시장에 경쟁자들이 많을 때 내가 침투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싸게 해야겠죠. 그래서 신속히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에 빠르게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자들보다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 침투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격으로 승부해야겠죠. 그래서 페네트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경험곡선 효과. 경험곡선 효과라는 건 뭐냐면 생활의 달인, 그렇죠? 아저씨들 나와서 꽈배기 한 번에 하루에 막 3,000개, 4,000개 막 만들죠? 자꾸 만들다 보면 그분의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그러면 더 잘 만들고 효과가 그러니까 효율이 더 높아지겠죠. 이게 바로 경험 곡선 효과죠. 그래서 확보한 시장의 높은 점유율 바탕으로 대량 원자재, 예? 대량 원자재가 뭐죠, 여러분들? 예. 많이 팔잖아요. 많이 팔면 그만큼 원가 경쟁력이 세지겠죠. 이거 바로 대량 원자재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서
경쟁 기업의 시장 진입을 억제할 수 있다. 왜? 내가 제일 잘하고, 내가 가장 싸게 만들고, 내가 빨리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은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저가항공이라든지 이마트, 롯데마트, 월마트 등 가격 경쟁력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포토의 본원적 전략 중에 두 번째가 바로 차별화 전략입니다. 차별화 전략, differentiation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경쟁사들이 모방하기 힘든 제품, 우리의 독특한 재화. 그래서 경쟁력이 가격이 아니라 또는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만 만들 수 있는 모방하기 힘든 제품을 만들므로써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죠. 특별하게 우리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가격은 고가의 가격으로 판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쟁사들이 모방하기 힘드니까 경쟁력은 우리에게 있다. 그렇다면 가격은 당연히 고가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업 비용이 처음에는 굉장히 커집니다. 이유가 뭐냐면 가격 경쟁력이 아니거든요. 좀 특별한 재화, 고객들이 요구하는 재화, 생각하는 재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사업 비용이 크기 때문에 이윤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점점 우리 재화를 쓰는 고객들이 많아지고 우리 고객들이 또 쓰시면서 또 좋은 구전 해주시고 그럼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던 간에 그 재화는 정말 쓰는 사람의 품격 내지는 그 사람들의 소셜 포지션을 보여주는 재화야. 이렇기 때문에 일명 이제 우리가 명품이라는 표현을 쓰죠. 명품 재화이기 때문에 절대로 시즌오프 안 하고요. 할인 안 하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샤넬백, 그렇죠? 샤넬, 구찌, 핸드백 같은 것들을 우리 편의점에 살 수 있습니까? 할인점? 코스트코? 안 팔잖아요. 이건 어디서 살 수 있어요? 백화점에서만 팔 수 있죠. 백화점에서 살 수 있고. 그 이야기는 이 고객들에게 고객님, 저희 재화는요, 좀 특별해요. 좀 비싸요. 힘드시면 안 사셔도 되는데 대신 저는 싸게는 못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처음엔 초기 투자 비용이 크기 때문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처음에 많이 투입을 하겠지만 점점 시장이 자리 잡고 고객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면서 나중에는 높은 매출액을 기대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차로 전략이죠. 여러 세부 시장에 접근해서 각각의 마케팅 전략을 구사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샤넬에 대한 구찌를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느 정도 다른 재화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고가의 제품을 만든 다음에 우리 재화를 조금 저렴하게 좀 기능 몇 개 빼고 내지는 디자인 몇 개 빼서 조금 저렴하게 중저가 브랜드를 하나 만들까 또는 처음에 시장에 들어갈 때 가격 경쟁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저가 브랜드에서 여기에 색깔을 좀 더 입혀서 좀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넣어서 새로운 시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 블랙 라벨, 화이트 라벨 하면서 시장을 좀 더 쪼개겠죠. 하게 되면 중저가 시장도 차지하고 고가 시장도 차지하고 최고가 시장도 차지하고 되게 시장을 다양하게 접근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뭐가 복잡해지느냐? 마케팅 믹스가 복잡해지죠. 모델도 달라야 되고요. 광고 스케일도 달라야 되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다 나누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비용이 좀 과다하게 소모된다는 그런 우려도 있지만 이럴 수도 있는 거 그렇죠. 해서 성공하면 좋은데 좀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차별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고 소비자 인식과 이미지가 강화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점점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진다. 자, 대표적인 사례로 여러분들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고정 고객들이 있죠. 그죠? 하고 모든 어플이나 이런 거 할 때마다 거기 들어가는 것들 저는 아이패드 그 펜, 그렇죠? 펜 가격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좀 약간 무슨 플라스틱 그렇죠?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벤츠 S 클래스 그렇죠? 하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미지 별 3개 그죠? 삼각형 별 모양 하게 되면 이것들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차별화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집중화 전략입니다. 집중화 전략.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포커스죠. 포커스.
좀 오래된 영화인데 제가 하나 갖고 온 게 거기 보시면 이제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고 아마 원도 찍었고 투는 찍었는데 아마 조금 그죠 흥행에는 멈췄었는데 첫 번째 이 주유소 습격 사건 1편은 굉장히 좀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나오는 사람 중에 몇 명 있는데 뭐 이성재란 지금 나오신 분들이 계시고 유호성도 나오는데 유호성의 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가 있냐면 막 그 동네 그 깡패들하고 또 나쁜 사람들 이제 막 이렇게 싸움을 하는데 한 사람을 유호성은 맞으면서도 그 사람만 때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왜 나만 쫓아오냐 그랬더니 딱 유호성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한 놈만 팬다. 그렇죠. 난 맞더라도 난 한 놈만 팬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집중화 전략의 사례겠죠. 자, 거기 뭐 집중 전략 누가 쓰느냐? 첫 번째,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중소기업, 인력 자원도 부족하고요, 자금도 부족하고 경험, 기술 다 부족합니다. 그런 이런 상황에서 넓은 시장을 다양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공략하느냐? 아니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항상 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이 시장에 들어갈 땐 우리는 한 놈만, 한 재화만, 한 아이템만 공략을 하겠다. 이게 바로 집중화 전략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 또는 소수의 하위 세분 시장, 그러니까 작은 시장이라는 얘기겠죠. 딱 타겟을 잡은 그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추구하고 확보를 한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하게 되면 경쟁력을 딱 그 부분만 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 세분 시장이 악화되거나 고객의 니즈가 변하게 되면 고객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변하게 되면 위험을 수반하고 거기에 더불어 그렇죠. 대기업이 이 시장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한번 해볼까 하면 들어오게 되면 정말 위험하죠. 왜? 대기업의 경쟁력, 자금력, 인적 자원, 그 유통망, 프로세스 감당을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또 위험해진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사의 경쟁의 우리가 대기업이 들어오더라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어. 또는 절대로 대기업이 이렇게 이런 세분화 시장에는 들어오지 않을 거야. 하기 위한 분석, 개발을 통해서 니치 마켓, 그래서 세부 틈새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겠죠. 그럼으로써 한정된 자원으로 효과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다. 이게 바로 무슨 전략입니까? 포커스, 즉 집중화 전략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집중화 전략, 차별화 전략, 그리고 원가 우위 전략을 통틀면 이게 마지막에 가성비 전략이 나오겠죠. 뒤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마이클 포터 교수님의 내용들이 없는 내용인데요.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건데, 과연 원가 우위도 있고, 차별화 우위도 있고, 집중화도 할 수 있다면, 최고죠. 바로 가성비, Best Cost Provider, 가성비. 우리가 보통 가성비를 뭐 어떤 표현을 쓰죠? 가격 대비 성능이 높은 재화, 좋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원가 차별화 모두 성공하자는 새로운 유형이고, 우리 속담에 같은 값이면 타홍치마, 같은 가격이라면 타홍치마. 그래서 차별화된 제품의 경쟁력이 있는 가격을 설정을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죠. 지불하는 가격, 그렇죠. 프라이스 대비 고객이 느끼는 가치, 밸류를 극대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가성비인데 사실은 진짜 그 멋진 명언이 하나 있죠. 값싸고 좋은 물건은 없다. 이제 우리가 이제 찾으려고 노력을 할 뿐이지, 진짜 실제에서는 값싸고 좋은 제품은 없죠. 왜? 값싸고 좋은 제품이면 값이 비쌀 거고, 값이 싸면 퀄리티, 품질이 조금 떨어질 거고, 그 두 개를 다 찾는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경영학적 마인드, 경제적 마인드죠. 같은 가격이면 높은 품질, 같은 품질이라면 낮은 가격을 찾으려고 그 매칭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서 뭐 여러분들 뭐 6시 하는 뭐 생생정보통 뭐 6시 내 고향 물론 보시는 분이 별로 없겠지만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매일매일 한 6시 반, 6시 40분쯤 다음이나 네이버 보시면 항상 검색 그 단어 1위가 뭐냐면 뭐 어디 무슨 전복죽, 전복 무슨 뭐 뭐 닭볶음탕 이렇게 해서 뭐 순댓국 하는데 내용들이 뭔가 보면 6시 전후에서 우리 방송 3사에서 나오는 그런 뭐 리포터가 가서 뭐 먹어보고 하는 뭐 끓이고 하는 것들 보면 다 검색 엄지 나옵니다. 바로. 그리고 어디에 있다, 어떤 특징이 있다, 어떤 맛을 낸다 막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격 대비 퀄리티가 굉장히 높다고 막 손님들이 뭐 극찬하시죠. 이거 한번 드시면 다른 데 가서 못 드신다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같은 가격에 높은 퀄리티를 제공하는 그런 가성비 전략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업들의 목표가 이윤의 극대화가 목표였다면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긴다 그랬었죠. 환경 오염이라든지 뭐 어린 아이들, 그리고 뭐 청소년들의 노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이윤 추구도 중요하지만 고객과의 만족, 사회에 대한 공헌도 중요하다. 즉,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기업, 사회적 기업, 내지는 고객 만족이 커지게 되면 향후 이윤 극대화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기업들이 이윤 추구를 최우선 목적으로 두지 않고 조금 사회와 가치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사례 드릴 것은 바로 CSV, Creating Shared Value. 한마디로 value, 즉 가치를 창조시키면서 나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지금 그 뭐 회사들 로고명이 몇 개 나오는데 네슬레 보십시오. 굿 푸드, 굿 라이프. 즉 좋은 음식 또는 좋은 음식이 좋은 생활. 한마디 또 여러분들 가끔 이제 광고가 나오죠. 현대자동차 그룹 하게 되면 과거에는 무조건 그 자동차의 성능, 뭐 신제품만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거 거의 안 합니다. 왜?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번에 나오는 소나타, 이번에 나오는 K5, 뭐 제네시스 어떤 성능 다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광고 하죠. 어떤 할머니들이 이번에 읍내 가서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 최초로 읍내 가서 영화도 보고 목욕도 했어. 그때 운전해 주신 분, 할머니 제가 다음 주에도 봉사에 올게요. 꼭 기다리고 계세요. 이 얘기는 할머니들이 농촌에서 생활하시면서 영화를 한 번도 못 보신 겁니다. 이때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봉고, 버스, 그렇죠? 대여해줘서 할머니들의 문화생활, 거기에 목욕까지 할머니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에는 뭐 스트락스를 사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죠. 우리 기업이 사회와 나누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12월 달, 11월 달 되게 되면 뭐 사회 기금 모금 이런 운동 하잖아요. 하게 되면 대부분의 기업들 그죠? 뭐 억 단위로 수십억 단위로 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에 대한 환원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지금 여러분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일본에 대한 일본 제품 불매 노제팬 아직도 하고 있는데 그때 나오는 것 중에도 대표적인 게 일본의 자동차 기업들이 일본의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적 환원이라든지 뭐 환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적다. 또 외국의 뭐 브랜드들 중에 뭐 패션 브랜드들 많이 있죠. 그리고 뭐 다양한 사례를 말씀드리는데 그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난 수익을 얻고 많은 매출액을 가지고 그렇죠? 발생을 시킴으로써 엄청난 이익을 얻어가지만 막상 기업으로서 사회적 그러니까 기업으로서 사회에 봉사 내지는 환원하는 부분이 너무 적다. 이런 부분들이 항상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장기 고객 내지는 기업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을 좋게 또는 조금 유하게 내지는 우호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업들의 공헌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CSV의 하나고요. 또 이런 관계에서 조금 더 발전시킨다면 CRM이란 개념이 있죠. CRM, Customer Relation Management. 한마디로 고객 관계 관리라는 표현을 쓰죠. 과거에서는 기업은 재화를 만들고 그 만든 재화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매출액을 올리고 이윤을 극대화한다. 이런 컨셉이었다면 이제는 기업과 고객 사이에 서로 간의 관계들, 어떤 관계? 같이 함께하는, 상존하는 관계. 이런 것들을 자꾸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고객들이 입장에서는 구매할 때나 사용할 때나 이 기업은 그냥 좋은 것 같아. 사회적으로 많이 공헌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요즘 보시면 여러분들 삼성이랑 삼성전자는 이 기업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마스크를 만든다. 아니면 해외에서 부직포를 구입하는 데 노력을 한다. 왜? 삼성은 전 세계에 엄청난 망이 있죠. 정보망이.
그다음에 지사들도 있고 그 지사 정보망을 통해서 부직포를 구해서 갖고 온다 또는 구입해서 만들 수 있게. 또 하나 여러분들 중소업체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전문적으로 만들지만 그 품질 관리 또는 공정 관리를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이 이 공정 관리를 품질 관리를 이렇게 하게 되면 생산량이 급증하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왜 마스크를 만드는 데 도와줄까? 여러분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사회에 대한 그 기술의 어떻게 보면 회답이죠. 돌려주고 다시 나중에 향후에 삼성이 이런 걸 했었지, 또 현대가 이런 걸 했었지, SK가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어떻게 이런 것들이 나중에 가서는 기업들에게 커다란 기업 이미지 제고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동영상인데 이게 만약 오프라인 수업 시간이라면 여러분들한테 같이 보고 같이 대화하고 했을 텐데 참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 컷 사진만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가셔서 CSV, Creating Shared Value를 딱 검색을 하시면 이게 첫 장면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그냥 이게 어떤 내용이구나. 그렇죠? 자, 그 다음 장면도 나오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 내용들 그렇죠? 이,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하시면 이 장면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아마 크리에이팅 쉐어드 밸류의 정의에 대해서 이분이 정말 천천히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물론 이제 그 한글 우리나라 언어로 이제 그런 내용들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공부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한정돼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 강의는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새로운 정보, 인포메이션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강의가 좋게 되기, 그러니까 좀 의미 있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들을 새롭게 알려주는 것보다 어디에 가면 뭐가 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지 전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도 있어. CSV도 있고 CRM도 있고 뭐 본원적 전략도 있고 마이클 포터도 있고 그 마이클 포터의 모든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으면 마이클 포터란 분이 계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이렇게 해주는 게 진짜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지. 제가 알고 있는 그렇죠. 우리가 사전적인 지식을 주입식으로 넣기보다는 실제 여러분들이 보고 스스로 찾아보고 생각하고 정리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실력이 향상이 되고 더 좋은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친구들에게 또는 여러분들 동생들에게 형 누나들에게 알려주면서 대화를 통해서 내가 이런 부분들 알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주는 이 내용들을 내가 믹싱하게 되니까 더 좋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도 다 똑같이 그렇죠.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CSV의 조건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 제품과 시장에 대한 재구상 한마디로 이제 처음에 들어왔을 때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했던 그런 전략과 조금 이제 차이가 두겠죠. 그래서 가치 사슬의 생산의 재정의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 가치 사슬을 구축한 것과 나중에 이제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거나 또는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포화가 됐을 때 그러니까 재구축을 하는 거죠. 과거에 처음에 들어올 땐 이런 원가 절감 이후에서 들어왔다면 이제는 환원 내지는 장기 계획 이런 것들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을 CSV의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상위 카테고리는 네 가지로 이제 그러니까 실행 프레임을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비전이죠. 비전. 어떤 미래의 모습, 비전을 비전 통합을 통해서 단계 제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과연 우리의 전략이 원가인지 시장 점유율인지 고객 만족인지 이러한 것들이 바로 목표 설정 전략 단계 그리고 우리가 정한 이런 전략을 실제로 액션, 즉 실행하는 관계가 있겠죠. 그때 어떤 자원을 활용할 것인지 통합 관리, 우리가 만드는 재화가 하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고 거기에 공략하는 시장도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 고객들도 여러분이 계시니까 그 고객들 사이에 파트너십 내지는 공장과 공장 사이 또는 본사와 공장 사이 이런 것들의 관계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에서는 성과죠. 과연 어느 정도 우리가 요구하는 성과가
창출이 되었는지, 규모의 확장,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CSV에서 우리가 보통 네 가지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비전, 전략, 실행, 성과.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케팅에서는요, 고객을 손님, 고객, 뭐 이런 뿐만 아니라 고객은 동반자입니다. 같이 영원히 기업과 함께 가려고 하는 그런 컨셉에서 우리가 고객은 동반자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 마인드에서 계획을 잡다 보면 고객 관계 관리, 커스터머 릴레이션 매니지먼트, 즉 고객 관계 관리도 중요해지고요. 또 매니지먼트, 즉 관리가 아니라 뒤에 가서는 코퍼레이션, 협력이죠. 기업이 요구하는 것과 고객이 요구하는 것이 서로 상호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코퍼레이션 하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윤 극대화. 예, 이게 과거의 초창기의 마케팅의 컨셉이었다면 이제는 고객 만족의 극대화. 거기에 이제 더불어 이제 고객들과 더불어 새로운 트렌드, 뭐 그린, 색깔이 그렇죠. 환경적인 측면, 그다음에 노동적인 측면, 뭐 기술적인 측면 이런 새로운 트렌드에 적응하고 함께 창조하도록 노력을 하자. 이게 바로 최근 마케팅의 컨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마케팅, 국제 마케팅, 원래는 이게 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1년 이상 공부하셔야 되는데 한 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뭐 여러분 기억나시는 게 뭐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4P, STP 뭐 이런 것들 한번 공부하시고 보통 이제 더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면 이제 마케팅 과목과 소비자 행동론과 국제 마케팅 과목들이 있으니까 더 심도 있게, 심화 있게, 더 멋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교수님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또 건강하게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프라인 개강이 되면 네, 학교에서 만나는 것으로 하고요. 혹시라도 또 조금 더 사회적 거리두기 하자 하게 되면 또 이렇게 온라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